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저는 12년 차 된 피부과 전문의이고요. 의학 박사이자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이곳은 바로 저의 병원인 명동 클리너 피부과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상이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이슈도 많이 지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BJD라는 그 영국의 논문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피부과 질환을 오래 알아온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이제 명상에 이걸 했을 때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뀌었느냐를 알아보는 그런 논문에서 실제로 많은 삶의 질의 호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명상의 어떤 포인트가 삶의 질, 피부과 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본인의 피부의 상태의 감정이라든지 피부의 감각을 인지하는 것이 이 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예전에 차인표 씨가 했었던 막 분노의 양치질 생각나시나요? 막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나의 육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 질환 또는 피부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 딴 생각을 하면서 분노나 화가 나고 오늘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하면 생각을 하면서 피부에 어떤 뭔가를 바른다거나 피부에 가려움증을 대했을 때는 그 행위가, 왜냐하면 본인의 의식 자체가 이미 나쁜 의식으로 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부의 질환 또는 피부 자체에는 굉장히 그것이 폭력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피부의 질환을 모두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 그리고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마음 기술인 바로 알아차림이 우리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질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마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또한 본인의 트레이닝, 어떤 수련을 통해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나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아침 7시부터 이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이제 조금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취미는 책 읽기예요. 좀 재미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미 생활을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블로그에서 글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 시작한 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터 책처방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불교의 어떤 법문이라든지 가르침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불교에 이제 친숙한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받았던 느낌 중에서 여러 이제 불교의 가르침들에서 힌트를 얻었던 적이 많은데요. 어떤 그 힌트를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과 전문의인 전현수 원장님께서 쓰신 마음치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불광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현수 원장님께서 붓다는 탁월한 치료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부처가 이제 중생을 가르쳤을 때 중생의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허구지만 실제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의식들을 붓다가 이제 그 깨우치신 진리로 이제 치유를 하였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치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래서 부처는 탁월한 치료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표현에서 이 불교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엿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2020년도에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궁핍해지고 있는데,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
있다의 진리가 바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자리 잡는 것이 어떤 불교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저의 인생 책은 항상 이 책을 꼽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제가 꼭 뽑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 책이고 너무나 많은 통찰과 감명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태인 나치 수용소로. 근데 이분이 여기서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하셔서 이 갇혀있는 사람들의 정신 역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절망으로 무너지는지를 본인의 관찰을 통해서 이분이 이거를 결국에는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치료로 결국에는 끌고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저 또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지만 그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스페이스가 있다.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 결정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즉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외부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생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 책 꼭 한번 일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틱낙한 스님의 책입니다. 요즘에 제가 틱낙한 스님의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절판되어 있는 화라든지 기도라든지 이제 힘이라는 책도 이제 절판이 되어 있는데요. 불광에서는 이 화해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치유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스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의 아이라고도 하고요, 내면 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울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뚝 그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뚝 그쳐야 합니다. 울고 싶은 마음과 뚝 그쳐야 되는 행동 사이에서 남아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바로 마음의 지하실, 무의식 안에 남아서 나중에 어떤 거기가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과격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내면 아이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이제 틱낙한 스님이 화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틱낙한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거를 읽었을 때 그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틱낙한 스님이 저는 사실 이거를 읽고 약간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요.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틱낙한 스님이 자기 안에 있는 3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내 안에 내가 3살이 된 나를 상상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내 안의 아이야,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 너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래, 나도 알아. 그동안 고통이 많았을 거야. 그 고통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였거든. 하지만 지금 나는 어른이 된 너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삶이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삶에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이제 과거로 끌려가서 과거의 고통을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다시 살아내는 일을 하지 말자.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는 그 과정을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해결하셔야 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니엘 시겔 박사의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명상의 기본 조건은 우리 틱낙한 스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알아차림과 주의력인데요. 이 알아차림과 주의력을 가지고 현재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인지를 하고 이제 무판단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신적인 역동 과정을 사실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이제 의학자이고 자연과학을 공부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명상과 관련된 이제 뇌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차림의 그 상태가 뇌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연결한 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했을 때의 우리의 그 주의력의 그 상태가 어떤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셔서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의대 다닐 때는 족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좀 개괄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기 쉽지는 않지만 아주 자세히 그리고 과학적으로 적어 놓으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르의 책들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념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묵묵하게 이렇게 해나가실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이제 사실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의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책들을 꾸준하게 출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팬으로서 불광 출판사를 계속 응원드립니다.